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호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 팀장입니다. 김영래 갈등관리 팀장입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직소민원팀, 갈등관리팀, 시민소통팀, 상계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직소민원팀은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방문 민원 등 직소민원을 상담 및 처리, 분석하여 보고하는 등 방문 및 인터넷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팀은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갈등 민원 진단 및 대응 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이나 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업무, 생생소통 현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처리 상황을 확인, 조정함으로써 시민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문 및 전화, 현장 등 상담 민원은 296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2823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 처리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분석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3, 4분기 직소민원 처리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히 기하는 등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조 선제적 갈등관리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의 수용성 및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광명시와 갈등관리 전문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시민 소통의 날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2024년 광명시 공공갈등 종합관리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관리의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소통 행정입니다. 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감으로써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생생소통 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생소통 현장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생생소통 현장 시민 제안 게시판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봐요.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들께서 지금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현재 광명시 가장 갈등적인 요소가 13구역 말고 또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저번에 우리 시 대회의실에서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가지고 좀 많이 조금 이제 수면 아래에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다른 우리 갈등 시민들과의 갈등 요소가 뭐가 또 다른 게 있나요? 13구역의 경우에 가장 갈등이 첨예했었고 네. 갈등 내용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갈등 관리를 위한 시민 소통의 날도 총 5회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했던 대토론회 형식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재개발에 관한, 특히 가로주택 정비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주민들에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이후로 그 주민들께서 그 갈등에 대한 어떤 첨예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진정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정은 됐어요. 진정은 네.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이 임시적인으로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 그 방법으로 앞으로도 13구역에 대한 주민 가로주택 정비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참여인 부분, 가로주택도 13, 1, 2, 3, 4 각 구역마다의 그런 갈등을 잘 이렇게 좀 파악하시고 해주시고 얼마 전에 광명 5동 경로당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갈등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이렇게 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5동 민원건도 잘 이렇게 갈등건도 잘 됐죠? 이제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계기를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노인정을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전부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르신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또 해주시고 현장에 방문해 주시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시민 소통의 날이 갈등 당사자 간의 토론의 중심이라면 생생 소통 현장이랑 뭐가 정확히 다른 거죠? 예, 저희가 시민소통관 신설 1월 25일 신설된 이후로 시민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민소통의 날을 이제 그 신설해서 운영해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는 행정도 시민소통의 날이었고 갈등 당사자를 함께 토론회 하는 것도 시민소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약간의 다른 내용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생생소통 현장이라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 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정은 생생소통 현장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일원화됐고요. 시민 소통의 날은 갈등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나 또는 정확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는 생생 그 소통 현장인 거고 그냥 토론회 형식으로 하는 거는 시민 소통의 날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생생소통 현장은 현장에 어떤 뭐 잘못된 점이나 또 우리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생소통 현장으로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시민소통의 날 운영은 토론회는 사실 현장에 가지 않고 여기 이제 회의실을 빌려서 그 주민분들을 오시게 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충분히 이제 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 제안 그 게시판 신설을 하신 거죠? 아니요, 그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예, 그 예.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랑 뭐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그 민원 창구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그 건수가 올라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네.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정책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 발굴된 건수가 있나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단순 민원인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에서 보았던 좋은 내용들을 우리 시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민 참여 예산제 그 현장에 나갔었을 때 어떤 주민 한 분이 서울시에서 보고 왔던 그 폭염시에 이렇게 안개처럼 물이 뿌려지는 그 통로를 보시고 그걸 좀 우리 시에서도 어딘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철산역이나 또는 뭐 상업지구 이런 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이렇게 내용을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갈등관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심의가 뭐가 있죠?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요. 총 12분이 이제 그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현재 우리 시에서 갈등 상황이 있는 내용들을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부서로부터 받아서 갈등 그 관리위원분들이 심의위원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갈등 그 상황이 매우 고조되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A 등급으로 하고요. 조금 중간쯤이다 그러면 B 등급. 그다음에 조금 낮은 갈등 정도다 하면 C. 그래서 A,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C 등급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좀 구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생생소통 현장 이거하고 지난번에 업무 추진 계획에서 광명시민 1번가가 또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그 광명시민 1번가는 네네.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어떤 시에 제한할 사항이 있을 때 그 광명시민 1번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갈등 관리 여기에서는 전혀 예, 저희가 만든 그런 플랫폼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예,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광명시가 이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까지 두면서 시민들과의 대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평불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9쪽에 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소통 행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그냥 민원 들어주고서 해결될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소통 행정이라는 건 현장에 가서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그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별, 계절별 또는 특성별에 따라서 맞춤형 현장 생생소통 현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예측을 해서 네.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 이제 추석 명절 전에 그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에는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현장을 이제 그 생생소통 현장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이 문구에서 보면은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가 아닌 다른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에 가서 이제 맞춤 형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현장에서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뭐 월 1회 이상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 뭐 민원이라는 게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월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요? 그 보고서를 내다 보면은 이제 횟수를 이제 적게 되는데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하자라는 우리의 어떤 그 계획들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월 1회 나가지는 않고요.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과 접점을 많이 늘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표현에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는 있겠지만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은 수시로 민원이 왔을 때도 있고 뭐 선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제한성을 두고서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표현이 월 1회라고 본다는 거는 뭐 의무적으로 월 1회를 간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심사숙고해서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좀 더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시장에게 바란다 이 민원이요. 작년에 보니까 뭐 9,600건까지 있었거든요. 1년에. 근데 지금 6개월에 지금 2,800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줄어든 이유가 무슨 뭐 민원이 그럼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민원을 이렇게 다 시장에게 바란다 오면은 뭐 빨리빨리 처리를 이렇게 민원을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 의미인지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는 월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올해 들어서 시민소통관 신설로 인해서 특히 다수인이 관계되는 갈등 현장에 저희가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소통의 날을 이제 지금 12회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수인이 한꺼번에 민원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았던 민원이 광명 2알에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관련해서 그 행정지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처산하신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축심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 현장에 갈등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을 통해서 막 민원을 넣기 때문에 100건, 200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의 날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분들의 이제 그 갈등이 있는 대상 그룹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다 보니까 갈등이 완화돼서 어떤 다수가 듣는 민원들이 줄어서 월 1,000건에서 약 500건 정도로 줄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소통의 날이 전체적으로 단체 민원을 줄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7월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공강 콘서트 제가 현장에서 잘 보고 잘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지가 이게 뭐 좌석이 금방 매진돼 갖고 뭐 주변에서 좌석을 좀 구해달라는 이런 민원 아닌 민원도 제가 받게 됐는데 이게 올해가 4회째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가서 지금 그 공강 콘서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마술만 생각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민원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바라는 그 뭔가 공감을 하기 위한 그 콘서트였는데 조금 이렇게 행사 자체가 조금 물론 뭐 이렇게 시민들의 뭐 힐링도 되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갈등을 해소한 요소에서 좀 이렇게 즐거운 자리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강 콘서트에 그 갈등 사례자들이 좀 나와서 이 시에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뭐 소통관님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그 상담을 해주고 내방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좀 직접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게 나의 민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시장의 바란다에 게시판에 올린 민원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그런 우리가 그 힐링의 요소보다는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 갈등 해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이 조금 공강 콘서트에 좀 맞춰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재밌게 잘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시민들의 그 갈등 요소가 비춰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갈등을 해소한 그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 5회째인데 혹시 좀 계획을 좀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공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진행상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토크쇼를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도 이제 민원을 내신 분들이 우리가 초청을 통해서 네네.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해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직접 내가 이런 민원을 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됐다 네네. 하는 사례들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내용을 주시네요. 사실 우리 민원 소통관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직소 민원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자치분권과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금 따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저희도 지금 보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갈등관리위원이기도 했지만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우리 13단지 그리고 우리 소화동 우리 지금 학교 관련 그 육교 놓는 그 다리 관련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가장 지금 광명에서 지금 큰 우리 지금 우리 소통관에서 관리하고 계신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그 제일 크다기보다는 제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너부대 마을 아직 나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연로하시고 또 이제 그 잘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끝까지 안 나가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도 무척 애를 먹고 있고 우리도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그분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찾아왔던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좀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직속 민원팀에다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일이들이기 때문에 자주 그래도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더군다나 알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아까 2구역이나 이런 부분이나 우리 지금 9구역, 7구역 아직도 해제됐던 8구역, 3구역 아직도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민원 소통관 이쪽 따로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문하기도 하고 온라인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생 소통 현장 그것도 있고 또 시장의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로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추구하고 조정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까 우리 김정미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결국 이런 민원들이 집단 민원들이 감소해 가는 것 같다. 그 과정 안에서 고생이 많으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이기도 한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장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관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 팀장입니다. 이란수 온라인 미디어 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 미디어 팀장입니다. 이동민 영상 미디어 센터장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신문 57개사, 방송 8개사, 통신 12개사, 인터넷 주간신문 244개로 총 321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34개사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광명소식, 홍보대사, 현수막, 엘리베이터 모니터, 대중교통, 전광판 등 시민과 가까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과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구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평생학습 지원금 신청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시 출입 언론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 사업, 각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 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우리시 뉴스 포털 사이트와 공식 SNS를 활용하여 광명시 정책과 정보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시의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유용한 생활 편의 정보와 주요 시정 소식을 알리기 쉽게 전달하여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진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시각 효과가 크고 생동감 있는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감성에 와닿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제3회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찍은 아름다운 광명의 사진 40점을 선정하여 관내 행정기관에 순회 전시 중에 있으며 라이브 광명, SNS 등의 시정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상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가시성과 가독성이 높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광명 클릭, 주간 주요 뉴스, 시정 스팟 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홍보 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410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410회를 제작을 하신 거죠? 뭐야?
저희가 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이 올해 저 8월 31일까지 총 410회를 제작했는데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기 콘텐츠를 151개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쇼츠를 이용해서 256개를 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미년 새해 토끼의 시민 여러분 모두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새해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무식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학원역 착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시정 정책 사항들을 홍보하는 저기 유튜브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제작이 지금 410회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410회로 적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쇼츠랑 그 나눠서 이렇게 개수를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게 이제 저기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이 길고 짧은 걸로 해서 하여튼 쇼츠나 일반적인 그 저기 홍보 콘텐츠나 똑같이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활성화해서 용역이 지금 언제 끝나죠?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12월 말이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뭐 진행된 상황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이제 그 입찰을 진행을 할 때 그 재공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4, 5개월이 조금 저기 늦은 경우가 늦게 저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획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츠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콘텐츠에 대한 구독 이벤트라든지 타깃 광고를 통해야지만 이제 인터넷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현재 이제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졌어요? 주제는 지금 저희가 저기 광명 언박싱이라고 해서 저기 그 광명시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광명이 궁금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실질 저기 현장을 이제 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현장에 이제 찾아가서 그 정책적인 것들을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 직주라 광명 캠핑 통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맨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진행자가 한 분이 나오셔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 청주 그 유튜버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업체에서 수행을 해서 그쪽 용역 업체에서 그 기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그 어떤 아마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유튜브 자체의 내용이 네네네.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예. 그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제는 네. 한 가지의 타겟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메인이 돼갖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이 정책을 뭐 연구를 한다, 물어본다, 시민에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런 사회자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면은 지금의 정책 유튜브랑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그 정책을 한 가지로 하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일단은 그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그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이 신규 콘텐츠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정확히 네. 좀 저한테 자료나 뭐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타겟 광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자체에서 타겟 정해서 광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 광명 시민이나 아니면은 인근의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뒤에 담당 우리 실무자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예. 예, 혹시 그러면 네, 예, 답변해 주시죠. 영상미디어 팀장 이동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 그 이벤트하고 광고 집행은요, 지금 1회 정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타겟은 저희가 이제 그 콘텐츠 유형별로 해서 시민들이나 연령별로에 따라서 이제 타겟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는 이제 포괄적으로 유튜브가 원래 이제 MZ 세대로부터 전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영상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별 또 그 계층별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도 타겟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저희 그 조회수가 엄청 나올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재공고라든가 그 중간에 한번 또 용역업체 그 CP라고 해서 총괄 책임자를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면 좀 늦어지면서 이제 그 광고 타겟 광고도 역시 저게 그 콘텐츠가 나와야 해 그 타겟 광고를 하는데 콘텐츠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벤트 먼저 한번 실시했고 이제 계속 그 콘텐츠 나올 때마다 그 저희가 광고가 필요한 그 부분은 계속 타겟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목표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에 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재공고 하셔갖고 다른 업체랑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 좀 더 정확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정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우 의원입니다. 그 현수막 그 개첨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시에서 그 각 유관단체, 사회단체에다가 추석 인사 현수막 개첨 못하게끔 공문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담당관에서 나갔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내에 이제 저단 현수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저단 현수막을 활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유관단체 사회단체에다가니 거리에 현수막 달지 말라. 달지 말라. 예. 그거는 가로중비과 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가로중비과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좀 계속 시정정보가 다 이 홍보 담당관에서는 나오는데 시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모든 정책을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 방법이 전광판, 예. 버스 영상, 버스 랩핑, 저단 현수막, 뭐 엘리베이터 모니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시정 정보에 관련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광명시장이 추석 인사말 하는 것이 시정 홍보입니까? 저희는 그래도 시의 그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이 그 일반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정이에요? 그래도 홍보 담당자님 그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저희 인사를 하는 거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시정이 돼요? 추석 인사말이 시정이 된다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추석 인사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인사말이지
그게 시의 행정이라든지 시민한테 어떤 그 예산을 통과해서 뭐 하는 그런 거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시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사실 뭐 이 업무 보고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업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다른 유관단체, 사회단체에서는 인사말 못하게 현상 못하게끔 공문까지 나가고 시장은 저단 개첨내에다가니 수정 인사말 딱 붙여놓고 있고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 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왜 그렇게 하냐. 이거 나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지금 홍보 담당관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발상이 상당히 지금 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게 정당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장이 홍보물을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시정 행정으로 홍보로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시정 홍보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술자리 하는 것도 시장이니까 그것도 시정 홍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시정 홍보고 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추석이나 설날에 인사 드리는 게 시정이라고 생각한 거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그 저기 시민분들의 안부나 아니면 문안 인사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데 자, 그렇다 그러면 형평성을 좀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형평성을 가지고 다른 유관단체, 해단체들은 현수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시장의 위치에 서서 시장은 자기 혼자 인사말 딱 개첨다에다가 인사말 딱 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니 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그 불공평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난 이게 올바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와 SNS 홍보 활동을 위한 시정,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봤는데요. 우리가 정원문화 박람회를 엄청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9월 7일자 정원문화 박람회 인스타그램에 딱 보면 116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9월 6일자 페이스북에 보면 경기 정원문화 그 박람회에 보면 요거는 1295명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눌러주셨던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 예산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116명, 우리 1295명, 1300명, 약 이 정도는 우리가 그 SNS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그 인스타그램도 저희 한 110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페이스북도 저 개인적인 것도 한 150명에서 많게는 한 250명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우리가 SNS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조금 관심을 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장님. 그 매체마다 아마 그 매체를 활용하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의원님 말씀 주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116명, 페이스는 1295명,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529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매체별로 어떤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조금 더 그 효과가 조금 덜 나오는 데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들만 눌러도 1300명은 좋아요가 눌러진다고. 실제적으로 좀 이런 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구분이 안타깝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부분, 그 행정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뭐 따로 제가 얘기를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양한 마티를 활용한 시장 홍보 그 경륜장을 빼셨더라고. 얼마 전부터 경륜장에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장 홍보에 우리 경륜장 그 스피드돔 안에서 네.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 활용한 시장 홍보에 그게 좀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 이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저희 그 이재현 의원님께서 광명 육동에 있는 경륜장에 그 경기 중에 그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경주가 보여지는데요. 그거를 우연히 이제 의원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서 그 사이에 광명시 관광이나 아니면은 행사 같은 걸 홍보하면 어떻게 했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홍보실하고 그다음에 이재현 의원님하고 경륜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 광명시 관광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을 이제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감사할 얘기는 아니고요. 광명시를 위한 거니까. 지금은 어떤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 광명 동굴하고요. 지금 현재는 광명 동굴 저기 나가고 있고 전에는 정원박람회고 그거는 이제 지금 시기가 지나서 이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매체뿐 아니라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광명시가 홍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광명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건 기회가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평성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한테 첫 이렇게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 위주의 너무 이 언론이 보도 자료가 시장님 사진 한 장만 딱 나간 그 보도 자료가 너무 많다. 뭐 제가 그때도 축구협회를 예를 든 것 같은데 축구협회 무슨 행사가 그러면 축구협회 관련된 관계자나 그 경기에 관련된 사진도 같이 실어주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제가 첫 행정감사 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여전히 아직도 보도자를 좀 보면 그냥 시장님이 참석해서 인사말 하는 그 사진 한 카트만 거의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금은 조금 뭐 바꿔도 충분히 시민들이 광명시 시장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은 그런 단체에 또 그런 어떠한 유관기관과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언론 보도도 해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단체나 그 뭐 유관기관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좀 수정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미 의원입니다. 그 다음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네. 홍보 광명시 브랜드가 홍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월별로 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그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노출을 시키면 네. 그 노출 기간이 한 달 내내 그것만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런 계약인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저기 내부까지는 몰라가지고 혹시 저희 팀장님이 혹시 좀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온라인 소통팀장 이난숙입니다. 저 포털 사이트는 저희가 이제 뭐 일단 거의 분기별이나 그때그때 광고의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이면 60일 아니면 30일이면 30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월별로 그 지급을 하지만
올리는 그 기간은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로 차량기지 결사 반대 네. 이거를 그 노출을 시켰는데 우리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결사 반대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우리 강명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성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그게 노출이 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몰라서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바로 그것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오류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바꾸거든요. 그 구로 차량 기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리고 다른 것들을 올리고 했는데 그런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 전에도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바로 시정을 또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 정확하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기간 그게 노출이 돼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네. 금방금방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고젝트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안 바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안양천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위에서 이제 불빛에 로고젝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물론 지금도 코로나 시기는 맞긴 하지만 바닥에 전에 있던 그런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예.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저희 홍보실 담당은 아니고 저희가 관련 아니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홍보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광명시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낼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부분에서 그 부분도 아마 다양한 네. 매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저단 개천대 있잖아요. 그 가로정비가에서 하는 건 맞는데 현수막을 붙이다 보면은요 이게 사거리 쪽에 이렇게 보면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현수막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현수막이 있을 때는 시야가 가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거는 가로정비과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좀 현수막을 개첨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단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보과는 광명시의 얼굴을 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에서 나가는 글들이 우리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는 역할을 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위상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잠깐 봤을 때 보면 우리 포토뱅크 조회수하고 광명시 사진 조회수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그 같은 용어 부분에 있어서 시정 홍보 사진 조회수 또는 우리 지금 포토뱅크 조회수 용어가 같은 동일 용어인가요? 제가 업무 계획을 보고 지금 추진 보고사항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이요? 지금 아마 사진을 올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조회하는 거는 조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다운로드한 거, 다운로드 아마 누적수일 것 같습니다. 아니 포토뱅크. 네네. 포토뱅크 조회수, 사진 조회수. 같은 내용인 거죠? 예.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추진 계획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계획 보고하고 지금 현재 업무 추진 내용하고 한번 숫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에 뭐 제가 오류인지 이해의 오류인지 아니면 숫자의 오류인지 한번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포토뱅크에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시정 홍보 내용만 들어가 있는가요? 시정 활동 중에 일반 주민들도 사실은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예. 그 과정 안에 뭐 사진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혹시 그 사진도 이 포토뱅크 안에 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숫자에도 다시 한번 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리 그 영상 매체랄지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랄지 아니면 경로당이랄지 지금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영상 매체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예를 든다면 경로당을 갔더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전에는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는 보지는 않지만 간간히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이제 특수히 그 관심 있는 부분들만 알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가시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효과를 점검해 보셨는지 제가 듣는 거는 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들었지만 결국은 이런 매체를 늘려가면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점검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이제 소식지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SNS 관련된 사항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 주신 다양한 매체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광고 효과성 측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체를 노인정에다 만들어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간히는 듣고 있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 효과성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네.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봤을 때 이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게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고 사실은 좀 지켜봤는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 빨라요? 네, 빨라서 지금 아직 거기 있는 건 눈에 아직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두세 페이지가 넘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보려면 한참을 엘리베이터 서서 또 첫 줄 읽고 또 다음번에 또 다시 회전돼서 돌아오면 두세 줄 읽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뭐 효과성 점검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 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년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년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 담당관은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 지도이지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종합감사 6개소, 특정감사 4개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행정상 조치 249건, 재정상 조치 73건, 신분상 조치 53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본청 부서 감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청소년 재단 보건소 및 보건위탁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 행정과 신뢰받는 시정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49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기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 35명을 위촉하여 상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하였고 외부 감사 시 전문 분야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으며 소화전 및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특정 감사에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59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기관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 부조리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강명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직기관 감찰 사회 위법 부당한 사건 조사 처리는 6건 중 5건 완료, 사법기관 통보 사건 15건 중 11건 완료, 고충민원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간부 공무원 첨능도 평가와 전문가 초청 청년 교육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상시 청년 학습 시스템을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교육을 3월부터 4월까지 걸쳐 진행하였으며 2월에는 청년 공간 토크쇼를 실시하였고 청탁 앞에 단호하게 양심 앞에 당당하게 표어를 선정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중 지속적인 청년 교육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 관리입니다. 재산 신고 등록 의무자는 8월 30일을 기준 471명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재산 등록 사항 공개 13명, 재산 등록 고지 거부 심사 및 허가 28명, 재산 등록 심사 1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등록 및 고지 거부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 확인,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일체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 계약, 예산 등에 대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경 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예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 추진 실적입니다. 공사는 193건, 용역은 101건, 물품은 99건에서 총 393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액은 7억 8,600만 원이고 절감률은 2.0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계약 심사 전 현장 확인 강화로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 설계 변경 계약 심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저가로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한 적정 원가 상향 조정으로 부실 실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적정성 검토 영역을 통한 예정 원가 작성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강명 구현입니다.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시민의 인권 증진 보호를 위한 인권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인권상담,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문화사업, 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차 강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부서별 과제 이행 및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인권영향평가 추진과 민간 협치를 통한 인권기구 운영을 실시하여 강명시민 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단단 간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한 의원입니다. 우리 청렴조사팀에 보면 옴부지만을 운영하고 있죠. 올해 옴부지만의 그 자문위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옴부즈만이 있고요. 옴부즈만에 그 처리하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6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네.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회의가 2021년에 1회, 2022년에 3회, 현재 2023년에 2회. 자문위원회가 있긴 한데 자문위원회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옴부지만에 대한 그 민원이라든가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의를 여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에 2021년에 1회를 열었다 그러면 한 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 모아서 해서 그런가요? 그 옴부즈만 그 처리가 즉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 즉시 처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뭐 많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적게 열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보면 2회, 3회 정도 1년에 그 정도 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고충 처리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일 텐데.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이렇게 가능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이 민원 그 처리가 그 뭐 그렇게 자문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자문 요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게 위원회를 자문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도 즉시 민원 처리가 많아서 이렇게 적었다가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총 올해 옴부즈만 그 고충 처리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저기 한 연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 300몇 건 되는 거로 이렇게 1년에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예. 2020년 12월부터 해서 예. 2023년 3월까지 고충 민원이 201건이 접수가 됐고요. 시정 공고가 2건, 의견 표명이 19건, 상담 종결이 이제 117건 이 정도인데 3년에 건 11, 22, 23년 조금 2년 한 7개월, 8개월 동안 200건 정도 이렇게 접수를 했더라고요. 했고 이거에 대한 그 자문위원단 회의가 그 정도밖에 안 열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의 이 고충 처리 민원이 거의 뭐 이렇게 우리 시민소통관이나 이쪽에 사는 그 시장에 바란다 이런 쪽의 민원과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옴부지만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도를 보고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폐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폐지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현재 우리가 시민소통관 제도를 두면서 많은 부분이 그쪽에 이제 민원들이 이관되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 옴부지만이 크게 이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방법을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그 시민 옴부즈만이 시 입장이라기보다도 시민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시민 옴부즈만이 이게 폐지하는 거는 더 설치를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오히려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뭐 시민소통관이나 이렇게 각 부서에서는 시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 입장에서 대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민 옴부즈만은 그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실제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 옴부즈만 그 우리가 한 명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한 번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2년 거의 3년 동안 200건 정도의 그 고충 처리인데 그 중에서 한 2건만 이렇게 시정 공고 정도 내릴 정도면 그건 단순 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민원 같으면 우리가 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굳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화성시만 같은 경우도 옴부즈만이 5명이에요. 5명이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3명이서 교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연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59쪽에 보면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청력이 청렴이죠. 네, 네. 청렴교육 시전인데 이게 어디를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시전한다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본청 각 부서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이렇게 다 저희들이 청년 조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각 부서의 그 계획표에 따라서 전 부서를 전부 다 찾아가서 그 이해 충돌 방지라든가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은 공무원 의법 부당 사건이 현재 5건이서 완료됐고 1건이 진행 중이고요.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사건이 1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고충 민원이 뭐 55건이 지금 완료되겠는데 현재 지금 광명시 청렴도가 3급이죠. 네, 3등급입니다. 올해 2급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있습니다가. 네. 네. 예, 어쨌든 좀 잘 관리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61쪽에 보면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시의원도 이제 공직자로 취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산이 공개 대상이 되는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시의원도 포함돼요? 아, 시의원님도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공무원이 뭐 사실은 뭐 다 국장으로 퇴직하고 과장으로 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그냥 팀장에 퇴직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이라 할까 직급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지금 그 급수 뭐 팀장 뭐 이런 거는 해당 그냥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 업무 관련 기간에 3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직급에 상관없이 네. 무조건 다. 네. 그 자기 업무 관련 기간에 취업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뭐 직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 공무원 일단 했다 그러면은 취업에 대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재산 등록 심사가 1명이 있는데 재산 등록 심사는 어떤 경우에 재산 등록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등록에 뭐 누락됐다든지 위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 부서 변동이라든가 저기 뭐 신고를 잘못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심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네. 했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렴도를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좀 믿어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좀 활동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인권 페스타 도지사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명시가 이렇게 시민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우수 행정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지속가능 협의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을 받은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명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받을 만큼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좀 보니까 혹시 그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감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인권 페스타에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인권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라든가 센터도 행정기구라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제일 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위원회에서 그 있던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그 전문가 변호사가 그 사실 조사한 걸 가지고서 거기 저희들이 시민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인권위에서 판단한 거를 가지고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인권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도된 거는 좀 약간 좀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권 행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자체 중에 이제 최초로 인권센터가 설립이 된 것도 행정적으로는 되게 이제 잘한 일이고요. 그 인권 페스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 이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현판도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광명시가
우수한 지자체라고 인정을 받은 건데 실제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인권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에 대한 이런 게 실제로 더 강화돼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담당관님의 이제 그 역할일 텐데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저는 각 직급별로 전 직원에 대해서 인권 교육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9급, 8급, 뭐 6급, 7급, 5급까지 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권 강사를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그 인권 강사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인권 교육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좀 보완해서 더 강화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센터장님 이렇게 와주신데 그 하여튼 이번 거기에 대해서 그 상 받는 데도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인권센터의 그 중요한 혹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평가를 전문가들의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서 정성적, 정량적 무려 50개 항목이 넘는 것들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저희 센터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도적으로 또 새로운 정책들을 특히나 우리 광명시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권 교육을 공무원뿐이 아니고 시민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센터까지 교육을 아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페이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여서 아동 권리 교육도 저희가 여성가족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더욱더 더 그 내년도에는 인권 교육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재작년에 진행했으나 작년에 진행하지 못했던 18개동 주민자치위원까지 저희가 인권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각 행동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강사까지 저희가 인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좀 전에 우리 감사 담당하니까서 시민 인권 강사를 이렇게 양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감사 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하시는 건지? 인권센터에서 합니다. 인권센터에서 1년에 한 번 그 시민 인권 강사를 모집해서 그 강사 양성을 하시나요? 특별히 강사 양성의 이름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일단 시민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신청을 받아서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인권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서 매주 저희 인권센터 상담실에서 학습을 통해서 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끝까지 이제 그 실력을 향상시킨 분들이 현재 시민위원으로 위촉받고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8명 정도 되는데요. 8명. 예,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특화돼서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랄지 또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아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게 우리 그 이제 신뢰받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 담당관뿐 아니라 인권센터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인권센터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양해 듣고 있고요. 하여튼 수상하신 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갑질행위 직원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네.
1322명 중에 331명이 참여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좀 참여율이 낮은데 무슨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낮죠?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세월 게시판에도 이렇게 홍보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25%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낮은, 예, 다음부터는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보통 특별한 경우는 하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작년에는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갑질행위 주체가 5급 이상이 46%고 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관련 갑질 설문자 중 업무 관련 갑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약간 심각이 40% 나왔고 매우 심각이 23% 나왔으면 업무 관련 갑질이 지금 60% 이상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이 외에는 무슨 뭐 갑질 다른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갑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도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또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에서 그 각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한도 주고 표창도 제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계획을 어떤 식으로 예.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정이라면 안정이 아닌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거 지금 어떻게 계획만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별다른 구체적으로 나온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갑질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심리 상담 센터에도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해주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다 저희들이 그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무슨 뭐 갑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 상담을 뭐 구체적으로 해주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가해자에게는 아까 저는 불이익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거는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이렇게 해서 네.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지금 6월 달이면 지금 10월 달 꽤 상당히 지금 7, 8, 9, 3개월이 지났어요. 네. 벌써 시행이 돼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되고 네, 계획 있습니까? 수립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 이런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 갑질 행위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정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거는 갑질 행위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보통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5급 이상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만약에 사무실 내에서 업무 정가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착장을 치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신고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2차 피해가 있을까봐 네네. 지금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가해자를 별다른 처벌이 없이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 신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익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2차 피해가 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가능한 저희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불이익 등 아니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네. 감사관 담당관 쪽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2차 이제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뭐 징계나 처벌 등을 이런 등을 강화하는 그런 그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 그대로 시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미 의원님. 네. 그 일반 분야 시민 감사관 특정 감사에서요. 그 소화전 및 주변 불법 주장차 이 관리 실태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요거는 지금 도로에 보시면은 그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화전 주변에 거기 이제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주정차, 예. 예,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이제는 화재 시에 그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반 시민 감사관하고 같이 전수 조사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는 뭐 거기에 뭐 자전거 같은 경우를 뭐 자물쇠로 채워놨다든가 아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거를 그 거기에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관리를 잘 하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인 거는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그 계획성에 맞게 지금 감사를 할 예정이십니다. 네, 저희들이 그거는 뭐 안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또 수시로 또 그 전수 조사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관리 그쪽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아니면은 검사 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여기 이제는 저희들이 특정 감사라고 해갖고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전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1회로 우리 실행이 되었던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계획을 세우고 역량 교육을 하고 일반 시민이나 각 우리 기관 단체까지 전부 다 교육을 아주 폭넓게 지금 넓혀가고 계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정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까지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교육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 이루어지는 게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까지 가면 정말 최우수 우리 광명시 인권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과까지 오기까지 우리 감사 담당관의 감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자체 감사 9월달에 잠깐 그쪽에 들렸더니 자체 감사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다고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겉에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 담당관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물밑에 오리처럼 발길질을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광명시가 더욱 참량해지고 우리 김정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갑질 행위까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완화되고 완화가 아니라 없어져야 되겠죠. 근절되고 더 이제 청렴도시로 나아가는데 그 역할 다시 한번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과정 안에 우리 담당관 우리 과 부서 여러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